안녕하세요. 산재벽사TV의 백광열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대표적인 폐질환이죠. 진폐증. 진폐증이란 무엇인지, 진폐증이 걸리는 원인은 무엇인지, 진폐증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산재로 인정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진폐증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폐증이란 호흡을 통해 흡입한 각종 분진들이 폐에 쌓여서 폐세포들이 굳고 이로 인해서 호흡기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폐질환을 말합니다. 진폐증은 그 발병 원인에 따라 규폐증, 성면폐증, 탄광부 진폐 등으로 명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진폐증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발병이 일어나면 치료를 하더라도 그 이전의 호흡기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를 의학적으로 비가역성 영구불치의 질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폐증을 진단받고 호흡기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인정받는다면, 즉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폐증을 유발하는 각종 직업성 분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직업성 분진에는 소위 8대 광업으로 분류되는 석탄, 철, 텅스텐, 금, 은, 아연, 규석, 흑연, 활석 분진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6에서 분진 작업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암석 발파 분쇄 및 운반, 금속 연마 및 주물, 시멘트 살포 및 포장, 유리 제조 및 혼합 등 각종 직업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직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8대 광업 종사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진폐증을 인정받아 산재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폐증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진폐증이 업무상 질병, 즉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 정밀 진단을 통해 관찰되는 병형과 호흡기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병형이란 흉부 방사성 영상 촬영 결과 확인되는 소음영과 대음영의 분포 정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음영이란 흉부 영상에서 폐가 뿌옇게 보이는 폐 결절의 한 종류를 음영이라고 합니다. 소음영은 직경 10mm 미만의 음영을 말하고 대음영은 직경 10mm 이상의 큰 음영을 말합니다. 이런 음영의 분포에 따라 0형부터 4형까지로 병형을 확인합니다. 쉽게 말해서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확인되는 폐 결절의 분포 정도를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진폐증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병형 외에도 호흡기 기능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 호흡기 기능은 노력성 폐활량 또는 1초량이라는 지표로 측정을 하는데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노력성 폐활량이란 쉽게 말해서 숨을 최대로 들이마신 다음에 끝까지 다 내뱉었을 때 내쉬는 전체 호흡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1초량 이란 숨을 최대로 들이마신 다음에 가장 세게 최대로 내뱉을 때 1초간 내쉰 공기량을 1초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노력성 폐활량 또는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일 경우에는 고도 장애를 인정하고,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일 경우 중등도의 장애를, 55% 이상 70% 미만일 경우에는 경도의 장애를, 70% 이상 80% 미만일 경우에는 경미한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진폐 인정 여부는 흉부 영상 검사상 확인되는 병형, 즉 음영의 분포 정도와 호흡기 기능 검사 결과로 확인되는 노력성 폐활량 또는 1초량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1, 3, 5, 7, 9, 11, 13 홀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형 제1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호흡기 검사 결과 정상으로 분류된다면 제13급, 그리고 대음형 4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호흡기 기능이 정상이라면 제11급, 이런 식으로 진폐 등급 및 진폐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폐가 산재로 인정, 즉 진폐 장애 등급이 결정되었다면 진폐법과 산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보상 구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법화에 따른 보상 체계는 산재법에 따라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으로 지급이 되고, 진폐법에 따라서는 진폐장애위로금, 진폐유족위로금으로 구분되어서 지급됩니다. 하지만 신법에 따른 보상 체계는 산재법에 따라서는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구분되어 지급되고 진폐법에 따라서는 진폐재해 위로금으로 통합되어 지급됩니다. 8대 광업 종사자 해당 여부를 따지는 이유는 신법의 보상체계 하에서는 8대 광업 종사자 또는 사업의 실질이 8대 광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진폐재해 위로금 지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8대 광업이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 은 광업, 연 또는 아연 광업, 규석, 채굴 광업, 흑연 광업, 활석 광업의 8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을 말합니다. 산재법, 신법의 보상체계에서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애연금을 더하여 다음 표와 같이 산정이 됩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1일 최저임금액에 0.6을 곱하고 다시 365일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1일 최저임금액이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인 1030원에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진폐장애연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진폐장애 등급이 1급부터 13급까지 있고 진폐장애연금은 진폐장애 등급에 따라서 13급이라면 1년에 24일분, 7급이라면 1년에 72일분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볼까요? 2025년 기준 진폐장애 제11등급으로 결정된 사람의 평균 임금이 14만 3,400원이라면 1년 진폐보상연금액은 기초연금 1,757만 2,560원에 더해서 진폐장애연금 344만 1,600원을 더한 2,100만 4,160원이 됩니다. 이를 12로 나누면 월 보상액은 175만 1,18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진폐법, 신법의 보상체계에 따르면 기존의 진폐장애위로금과 진폐유족위로금으로 구분되어 있던 보상 항목을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따라서 8대 광업 종사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진폐재해위로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앞서 살펴본 산재법에 따른 보상에 더해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급 기준은 진폐장애 등급에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진폐재해자의 평균임금은 신청 당시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퇴직 혹은 폐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폐고시임금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진폐고시임금 및 진폐최고 최저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진폐고시임금은 14만 3,407원, 최고보상 기준은 25만 8,132원, 최저보상 기준은 8만 240원, 진폐기초연금은 최저임금 1030원에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고 0.6을 곱한 다음에 365일을 곱한 146만 4,380원이 됩니다. 유족의 경우 지급되는 장의비의 경우는 최고 1,868만 5,600원, 최저 1,345만 1,38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폐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폐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진작업 종사 경력을 입증하셔야 되고 또한 진폐정밀진단을 통해서 병형과 호흡기 기능을 검사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폐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먼저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접수한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서 진폐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혹은 연계병원에서 진폐진단,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 판정 후 최종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렇다면 진폐 신청을 산재전문노무사와 함께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분진작업 종사 경력 인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광업소 및 분진사업장은 대부분 폐업 또는 근로자가 퇴직한 지 너무 오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력 확인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노무사는 각 기관들과의 협력 또는 간접자료 확보 등으로 최대한 분진사업장 종사 경력을 인정받아 진폐 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으로 폐업 또는 퇴직한 지 오래된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진폐 고시임금에 적용을 받아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실제 평균임금보다 지나치게 진폐 고시임금이 적을 경우에 임금자료 확보 등을 통해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진폐 근로자분들에게 최적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승인 시 재청구 또는 이의제기까지, 그리고 기초자료 확보, 접수 및 정밀진단 일정 확보 등 신청부터 결과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진작업에 오랫동안 종사했다, 그리고 지금 폐기능이 떨어져서 숨쉬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도움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백광열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